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제 앞에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전히 두 명이서 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적응이 좀 안 되네요. 진행자가 없는 듯한 느낌이지만 네. 지금 그거를 우리 둘이 단독 진행하는 거다라고 여기서 지금 포장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둘이 단독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행자가 다른 이유로 없어진 건지는 약간 애매하지만 네. 우리가 이 어색함을 빨리 벗어나서 네. 진짜 진행자로 발돋움해야 되는데 참 아직까지는 이 많이 두 부족한 사람이 것 같습니다. 단독 진행을 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 여기 있던 네. 진행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단독 진행. 자, 둘이 이제 하는데 왜 단독 진행이지?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 안 하도록 하죠. 아니, 우리가 매일- 진짜 진행자처럼. 근데 매일 해야 익숙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좀 적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신문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문 제목을 한번 좀 달아봤어요. 오늘 신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루 만에 드러난 한동훈의 알맹이 없는 의정 갈등 중재.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지 곧바로 신문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대 교수 줄사표, 2,000명 갈등, 도돌이표. 이 도돌이표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저희가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결국 이제 의정 갈등이 파국으로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특히 이제 의대 교수들이 줄사표를 내기 전에, 사직서를 내기 직전에, 그리고 또 전공의들이 뭐라고 하죠? 면허 정지 처분을 되기 전에. 그렇죠. 이틀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나서서 결국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고 윤 대통령이 그 중재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게 과연 이걸로 될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뭐 드러난 거죠. 지금 한국일보 일면을 보셨지만 네. 사실 신문 지면의 제목은 좀 점잖고요. 지금 다시 한번 한국일보 일면을 보여주시면은 한국일보 일면 제목이 상당히 점잖지 않습니까? 의대 네. 교수 줄사표, 2,000명 갈등 도돌이표. 네. 근데 이게 인터넷에 기사 쓸 때는 좀 더 제목이 와일드하거든요. 인터넷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룻밤에 사라진 한동훈 효과, 교수 사직 강행의 의정 갈등 도돌이표. 하룻밤에 한동훈 효과 사라졌다.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의 기사가. 제목은 확실히 저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면에 들어갈 땐 약간 품위 있게 좀 조정을 했다. 이 말씀 잠깐 드립니다. 우리도 좀 품위 있게 얘기를 전하는 걸로. 어쨌든 도돌이표가 됐습니다. 그 한동훈 효과는 사라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그럴까? 얘기를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 의대 교수 3,000명 집단 사직서 제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중재라고 하는 게 의사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참 참아주십시오. 잠깐만 좀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대화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타협안을 중재안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곧바로 그냥 사직서를 다 제출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신문의 재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신문 편집을 보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의정 사태가 이렇게 파국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수도권 4개 승부처를 봤더니 여당이 한 곳에서 우세하고 세 곳은 야당이 우세하더라. 이걸 나란히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배치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를 그렇지. 이거를 끝까지 보시면 오늘의 스콕스를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네. 구독자분들한테 궁금증을 낳게 하면서 오늘 얘기들을 풀어나가려고. 마지막까지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맞습니다.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뭔가 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꼭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3면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풀려 있어요. 1면하고 3면이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부 대화 제스처에도 의대 교수 증언 철회부터 줄사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직 전공의 일부도 우리 빼고 대화하냐? 이건 황당한 쇼일 뿐이다. 이러면서 중재를 받을 의사도 없고 의대 교수들이 우리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조선일보 기사도 그렇고 또 동아일보 기사도 그렇고 결국 이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 그렇죠. 뭔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입장이 결과적으로는 전공의들에게 뭔가 좋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공의들은 콧방귀를 낀다는 겁니다. 네. 또 동아일보 기사를 봐도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뒤늦게 면허정지 처분 유예를 당근으로 내걸고 있다라면서 비판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막 해요. 지금 이제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화를 나눈 상대는 전의교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이쪽인데 전국위도 대변하지 않고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지도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중재를 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전공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기 전에도 이런 대화 제의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미 절차를 다 밀어붙여 놓고 총선을 앞두고 중재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그 어떤 중재의 어떤 메시지 자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기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더 이상의 어떤 뭐 의미를 담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선일보 기사에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뭔가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대화 무드가 생겼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지 않게 되고 있다라는 게 조선일보 기사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효과라는 건 하루 만에 한동훈 중재 효과라는 거는 하루 만에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핵심은 결국 2,000명 증원과 관련돼서 네. 이 부분을 정부가 뭔가 바꿀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의교협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린 증원에 대해서 아니 2,000명 숫자에 대해서 숫자 자체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중재했다는 거야? 그렇죠. 중재를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만나는 쇼만 했다는 거잖아, 결국은. 그렇죠. 근데 과연 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게 바꾸는 게 형식적으로 가능한 거냐. 지금 어쨌든 정부 입장은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는 우리는 네. 2,000명 증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중앙일보 3면 보여주시면서 말씀 이어갈게요. 네. 중앙일보 3면을 보시면 네.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런 입장이다라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딱 근데 이게 오른쪽에 보면 의대교수 진료 축소 용산 점점점 한 다음에 용산 2,000명 불가역적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좀 보여주세요. 네. 그 대통령실이 전공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대처의 기류와 달리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멘트가 인용이 돼 있어요. 대학별 배분이 끝나서 2,000명은 불가역적인 숫자가 됐다.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의료계와의 추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앞뒤가 바뀐 거야.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렇죠. 앞뒤가 바뀐 거고 2,000명을 조정해달라고 얘기하거나 우리도 의대 정원 확대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근데 2,000명은 이건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대 교수나 아니면 전공의들하고 그럼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좋을까? 그리고 또 의료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좀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은 2,000명은 불가역적인 숫자야. 이거 끝. 대신에 너네들이 너무 반발하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0명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뭐 이런 것이 정부 입장인데 근데 이거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형식적인 부분에서 정말 불가능한 거냐,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냐. 네. 예를 들면 한겨레 같은 기사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2,000명 조정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무슨 얘기냐면 교육부가 학교로부터 수요 조사를 받아 배정까지 한 상황이다라면서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큰 혼란을 초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조정한다는 얘기가 없다면 2,000명 증원은 그대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조정 여부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봐야 된다라고 지금 교육부가 얘기를 했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이 형식적으로는 의지를 가진다면 조정의 여지는 있다라는 얘기를 정부 관계자들은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일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뭐 이런 뭐 절차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어느 날 2,000명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뭐 이 여러 절차를 거쳐가지고 좀 여러모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네. 근데 근데 대통령실은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실은 요지부동이다. 2,000명은 이미 우리가 방침이기 때문에 2,000명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깝다라는 거고 요거를 좀 더 이제 그 시나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사실
중앙일보의 이제 이면 기사예요. 이게 좀 중앙일보 이면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이면 네, 보면 2면 3면을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아까도 같이 그렇죠.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2면 3면에서 드릴 말씀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이면을 보면 제목이 이제 5월 의대 정원 확정 앞두고 대학 변수에 떤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데 대학에 무슨 변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대학 내부에서는 아예 이 배정된 증원분이 감축되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처장이 향후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사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대학별 정원 배정 이후 상수로 여겨졌던 2,000명 증원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각 대학별로 정원을 어떻게 배정할지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또 각 대학별로 뭐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건 정해진 건데 5월이 되면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시간은 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총선이 끼어 있는 거고, 근데 대학들이 볼 때 의대 정원 문제 조정의 여지가 있긴 있는 걸까? 좀 어찌 됐든 간에 변화의 여지가 있으면 우리 배정이 지금 배정돼 있는 그 의대 정원 숫자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대학들이 떨고 있다. 그렇죠. 혹시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는 건데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절차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맞아요. 줄여서 예. 의평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의대 인증평가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교육부가 지정한 의과대학 교육평가 인증기관인데 여기가 예를 들면은 이 증원에 걸맞은 교육 여건 조성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인증을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그럼 각 대학별로 가서 이거 한 200명 정도 정원한다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교육시킬 여건이 돼 있어? 이거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불인증 받았다라고 하면 그 불인증 받은 결과를 토대로 또 정부가 그러면 여긴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증원하기로 한 대학인데 이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네. 아니면 이 증원을 하기로 한 거를 취소하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혹시라도. 그것도 또 조정 여지가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도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나오는 게 예. 4월 총선이 의대 증원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오히려 이제 뒤집어서 이런 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대학들이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육협의회에 신입생 모집 계획을 제출하는 게 총선 후인 5월 말까지인데 총선 이후에 증원의 드라이브를 거는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질 경우에 대학 내에서도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한다. 그러니까 여당이 만약에 총선에 패배할 경우에는 그렇지. 오히려 의대 정원 동력이 자체가 사라질 경우엔 우린 어떡하지? 없던 일로 해요. 또 없던 일이 돼버리면은 완전히 진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걱정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의평원의 심사 있지 않습니까? 의대 교육을 할 만한 여건인가를 인증하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중앙일보 지면을 보여주세요. 그 중앙일보 오른쪽에 보면은 김장 장갑 얘기가 나와요. 저보고 깜짝 놀랐어. 네. 4배 증원 예정 충북대 김장 장갑 끼고 실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의대 증원분 배분한 대학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의대 증원이 늘어나는 대학이 이 충북대예요. 네. 뭐 40몇 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학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실 충분히 그러면 이런 실습이라든가 교육을 할 준비가 제대로 됐느냐를 물어보면은 우리 참 그 정도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 2개 대학이 사례로 나오는데 하나가 강원대고 하나가 충북대입니다. 강원대의 경우에는 132명으로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49명 수준이에요. 근데 이 대학도 우리가 증원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는데 132명이라 그러면 지금은 서울대가 135명 아니냐. 서울대에 걸맞는 그러한 서울대 의과대학에 걸맞는 그러한 어떤 교수 충원이나 시설 확충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거 우리 쉽지 않다. 그리고 지방대의 경우에는 실습하려면 시신을 기증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드물기 때문에 전국을 다 돌아도 지금 한 10구 정도를 기증받는 것도 지금 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시신 한 구에 막 몇 명씩 달라붙어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49명에서 200명 규모로 가장 큰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진 충북대 의대 교수들의 경우에는 지금 의학용 라텍스 장갑이 부족해서 주유소 장갑이나 김장용 비닐 장갑을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착용해서 실습하는 경우도 있다.
의학용 장갑 하나가 600원짜리인데 이거 하나 600원이 없어서 그렇죠. 이거 하나 사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부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실습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것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런 걸 핑계로 이 증원분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2,000명 이 대목을 혹시라도 줄일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대학의 혼란 그리고 입시 현장의 혼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할 수 있다. 줄여도 문제일 것이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지시한 내용이 일종의 뭐 의정 협의체,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신문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경향신문 3면 보시면 제목이 대화하자면서 서로 입장 불변, 협의체 구성 가능할지도 의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를 한 거잖아요.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여당 의료계와 대화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 그래요. 그렇지만 당장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게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27년 만에 증원을 내세우며 의대 증원의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나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저희가 쭉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화가 쉽지가 않은 게 일단 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의대 교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의대 교수들이 주 한 100시간 정도씩 근무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 52시간 근무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장 진료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의협에서 의협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결선 투표에 오른 두 후보가 모두 강경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나서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는지도 정부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자의 누구를 그러네. 대변하는지 네. 그 의사 단체가 네. 누구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다 다르고 그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공의 단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협이 따로 있고 또 교수들 단체가 따로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한 입장이 또 다 다르고 대화의 전제 조건이 뭐냐에 대한 입장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랑 대화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00명 양보할 생각도 전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양보를 할 수 없는 배경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보를 하는 것도 문제다. 2,000명을 지금 허무는 것도 지금 그러네. 그렇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스스로 그런 상황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은 의료 현장의 뭐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걸 넘어서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의대 교수 사직서 전공의와 달리 한 달 지나면 효력.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이 막 그만둔다고 했지만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이 업무를 하라고 정부가 업무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당신들이 지금 그만둔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보면은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나갈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진료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년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이제 신분이 보장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한 달 뒤에 그냥 그 사직서가 수리가 되도록 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민법에 따라 한 달 후인 다음 달 25일부터 이 교수들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민법 660조에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요 한 달 내에 무슨 수를 내서 이 사직서 낸 거를 병원이 수리를 안 했지만 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효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 주 52시간 근무 등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이 상황 내에서 뭔가 수를 찾지 않으면 결국은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민법상 효력을 사직서의 효력이 사직 의사의 효력이 갖춰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교수들은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진료 복귀 명령도 내리고 그리고
진료 유지 명령도 내리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 거부하면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정부에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의대 교수들은 그 수단이 없다. 그렇죠. 한 달 뒤면 끝이다. 다만 이 기사의 마지막에 이제 이런 대목은 나와요. 반면 일부지만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소수설이라는 거죠. 네. 일부지만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료법인데 이거는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아마 교수들 중에 일부는 법정으로 가겠죠. 이거. 그러면 골치가 상당히 아파질 겁니다. 이 뭐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사태가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수술도 못 받고 진료도 못 받고 그래서 누구 하나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심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나니까 지금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신문들이 사설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 사설 제목이 알맹이 없는 의정 갈등 중재 총선만 의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하는 신용하지 말고 진짜로 중재할 거만 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경향신문 사설 제목도 대화 첫 바퀴 2,000명만 못 박은 정부 자세 돌아봐야. 이게 정부가 지금 잘못 풀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조선일보 사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편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오히려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게 더 뼈아프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설 제목이 윤 내각은 소통 강화해야 대통령 먼저 실천을 이렇게 이제 사설 제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내용은 뭐 우리가 그동안에도 뚜차 많이 조선일보에서도 지적하고 보수신문에서도 지적했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윤 대통령의 소통 강화 지시를 한 거잖아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고전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당의 고전은 여당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는데 별 이견이 없다. 이렇게 사설은 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1차 대전이라고 불릴 때 눈높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 얘기했다고 해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고 KBS 대담은 사과보다는 해명 유지였다고 하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뭐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전부 다 소통 부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소통을 하라고 강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3년을 더 일해야 한다. 국정은 국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썼지만 진짜 애둘러서 둘러 돌아가가지고 좀 바뀌어라 이런 정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들하고 소통하세요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한덕수 국무총리 내각 여러분 의료인들하고 이제 소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 뭐라고 한 거냐? 유체이탈이다. 당신부터 당신이나- 손해라. 네, 너나 잘하세요라고 지금 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네, 맞아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네. 저도 한덕수 총리한테 지시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아니 진짜 유체이탈이라는 얘기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좀 오래간만에 쓰는 말인 것 같지만 윤 대통령이 진짜 딱 유체이탈하고 있다. 본인이 지금 2,000명 고집해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사람한테 지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2,000명에 대해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걸 가지고 그 어떤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를 해야 대화가 시작될 분위기인데 지금 전혀 그럴 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책임론인데 이게 결국은 이걸 본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선 것도 뭔가 어쨌든 여당 내 압력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의료 공백 다 문제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료 공백 문제가 총선의 이제 악재입니다. 지금까지는 2,000명 의료개혁 밀어붙입니다. 의사는 기득권 집단입니다. 이걸로 좀 재미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는 이거 무리수입니다. 이제부터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분출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얘기 나온 거 보면은 그리고 어제 관련 상황 기사 쓴 거 보면은 기사들 쭉 보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민생 얘기를 부쩍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변수가 되는 건 결국은 여당의 태도이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썼어요. 이 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돼서도.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떡볶이 먹으면서 인요한 이제는 국민의 미래로 맞아. 간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하고 떡볶이 먹으면서 무슨 이 의대 증원 문제를 논하면서 너무 2천 명에 얽매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또 기사 잘 보면 이제 안철수 의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철수 네, 후보도 네. 아니 2천 명을 꼭 한 방에 해야 되냐? 숫자의 디테일이 있어요. 뭐 몇십 명씩 몇 년을 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 와중에 어쨌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밀어붙이는 그 힘은 이제부터는 민생을 뭔가 민생 의제로 가야 된다라는 여당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동훈 약발도 떨어지고 대통령 리스크도 저렇게 커진 상황에서 결국 돌파할 수 있는 건 민생밖에 없다. 그렇죠. 민생 얘기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서 사실 어제 민생 얘기를 이것저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민생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한 쭉 일정이 사실은 중앙일보에 좀 서술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여드릴 건데 근데 중앙일보의 기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제목을 어떻게 뽑아? 저거 뭐야? 한동훈 여의도역 20분 인사 출근길 시민 앞만 보고 갔다 이건데 이 기사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이 뭐랄까 국민의힘에서 보면 막 항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뽑았냐고. 근데 요 기사가 있고 사실 그 옆에 보면은 네.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탄핵 얘기만 하더라 뭐 그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깠으니까 괜찮다. 그렇죠. 바로 옆에 보면은 그래서 친명 후보들이 부담스러워서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하는 게 싫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균형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저런 신문들이.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저 기사를 소개해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날 어떤 일정을 소화했냐. 여의도역에서 출근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출생 대책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격전지 지원을 위해서 또 이동해서 유세를 하고 그다음에 불법 사규명 대책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 만에 이제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출근 인사하고 격전지 지원 사이에 저출생 대책 발표랑 불법 사규명 대책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민생 정책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3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변액 면제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대학 등록금은 전액 면제해 준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출생 정책 소득 기준이 현행 소득 요건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인데 이 소득 기준 자체를 다 폐지해 버리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도 그거 얘기했는데 잘한 거다. 뭐 이렇게 맞받아줬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여당에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다음에 다자녀 기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 있어야 다자녀라고 봤는데 이 기준을 2자녀로 낮췄다. 왜냐하면 다자녀 기준에 해당했을 때 지원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쪽을 2자녀로 낮춘다. 그리고 전기, 가스요금 감면 및 대중교통 할인 2자녀 가구를 확대한다. 육아기에 대해서 육아기에 있는 이제 이 국민에 대해서 탄력근무제를 의무화한다 등의 이제 내용 등이 저출생 대책 핵심이라는 거고 또 반사회적 불법 채권 추심의 경우에는 대부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외에 단통법 얘기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이런 걸 두고 선대위 관계자가 매일 폭발력 있는 민생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전 같았으면은 민주당이 이런 대책 얘기했으면 다 포퓰리즘이라고 그러고 재정이 뭐 펑크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을 텐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민생뿐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중앙일보가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모처럼 한 위원장의 입은 반 이재명이 아닌 민생을 향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어제 중앙일보가 그거 했잖아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그렇죠. 확인 한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을 봤더니 민생을 딱 3번밖에 얘기 안 하더라. 그렇죠. 이재명은 9번을 얘기하던데. 나머지는 다 반 이재명이나 둥둥 얘기더라. 이래갖고 되겠냐 이런 건데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시민들의 게 반응은 아주 싸늘하더라. 그렇죠. 출근 인사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의도에서 출근 인사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현장에서 한 위원장이 맞닥뜨린 수도권 민심은 차가웠다.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20여 분간 벌인 출국길 인사 때 고령층 일부가 그를 향해 목례를 하거나 셀카를 요청했지만 시민들은 대체로 무관심했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다가와 산업은행 이전은 왜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한 위원장이 부산 이전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공약이라며 대꾸하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국민의힘의 한 서울 후보는 당원이 동원되지 않은 첫 유세라 한 위원장도 당황했을 것이다 라면서 이게 수도권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좀 안쓰러워 보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수도권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후보는
당 지지율이 올라 내심 기대했지만 일부 이제 조금 올랐잖아요. 네. 한 방에 이만큼 떨어진 다음에 음. 요만큼 조금 올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 지지율이 올라 내심 기대했지만 한동훈 효과가 체감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신문에서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올인 체제 극복 카드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반복 거론된다. 선대위 뭘 또 유승민이야 또 다 돼가지고. 자꾸 이 신문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의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격전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만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 동의 없이 투톱 선대위로 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얘기 막 밀어붙이고 하지만 오늘 신문들 쭉 봐도 포퓰리즘이다. 이 평가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양쪽 다 비판하기에 딱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평가도 있고 해서 이게 언론이나 이런 평가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수도권 민심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사실 별로 체감이 되진 않는데 이런 반응이고 중앙일보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나 하고 할 거면 진즉했어야지. 선거 한 2주 지금 남겨둔 상황에서 지금 민생 외친다고 그래가지고 국민의 귀에 그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번 사태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런종섭 씨 뭐 하고 계시나. 이제 백종섭이잖아요. 다 되돌아왔으니까. 그렇죠. 오늘이 26일이거든요. 네. 신명이 25일부터 그 대단한 방산회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 네. 그럼 그거는 지금 방산회의 한다 그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한데 그렇죠. 경향신문이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오면 보시면요. 이례적 릴레이 면담 불투명한 일정, 이종섭 귀국용 급조회의 입증 비판. 그러니까 이 비판은 야당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의 회의 6개 제외 공관장이 모여가지고 25일부터 회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명분으로 다시 출국한 지 11일 만에 귀국한 거잖아요. 근데 그 회의를 안 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뭐 국내에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관장들이 유관부처 기관장들을 릴레이로 개별 면담하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모여서 한 자리에 회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종섭 호주 대사께서 사람들을 한 명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이 회의야? 면담이잖아. 이게 회의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기자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게 네. 회의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별 대답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대답을 안 하고요? 애매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라는 큰 틀 안에서 면담, 유관기관 방문, 시찰 일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 무슨 뭐 시찰하러 왔어 국내에? 라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답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 네. 달리기를 제가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좀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죠. 달리기 왜 안 해? 달리기 시작한 거야, 지금. 여기서 내가 곧 일어나겠지? 일어난 다음에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걸어 나가겠지? 걸어 나간 다음에 길에 나가기 위해서 뭔가 이제 문을 열겠지? 이게 다 달리기 한 과정이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25일에 그 중요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6개국 주재국의 대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원래 화상으로 해도 되는 회의인데 다 불러 모아고 출장비를 지급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 경향신문 기사의 마지막에 그 이제 슬픈 얘기가 나와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외 공무원이 공무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직계 존비 속의 사망이나 유독시, 본인이나 동반가족 치료 필요시 등을 제외하고 연 1회 20일 이내로 제한이 된다. 그럼 어떻게? 회의 날짜보다 나흘이나 먼저 입국한 이종섭 대사가 21일부터 22일 유관부처 장관들과 진행한 개별 면담 일정은 공무로 인정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그러니까 25일 이전에 21일부터 22일까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 조철 외교부 장관을 각각 면담을 했거든요. 네. 그것까지도 공무로 쳐준다라는 거는 지금 25일부터 하고 있는 이 달리기를 위해서 의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행위도 다 공무인 거예요, 지금. 이걸 다 공무로 쳐주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를 못하니까 이 계속 좀 리스크가 돼가지고 논란이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겨레가 사설도 썼어요. 제목이 열리지 않는 방산회의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해야.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회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리지도 않는 회의고 전체 회의 일정 자체가 오리무중이고 전체 본회의는 이번 주 후반부에 있을 것이다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일정은 밝히지도 않는다. 각 부처 당국자들과 대사들이 언제 어디서 모여 회의를 하는지도 공개 못할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기공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례 없는 회의를
급조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걸 해결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대사 임명을 한 것을 걷어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이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라는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결자 해지를 할까요? 글쎄요. 하여튼 한겨레 신문이 이거의 회의인가라고 지금 사설에서 묻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 만평 그냥 재미삼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지금 누워 계신데, 자 방사총장 만났다고 하는데 근무정 이상무 와가지고 보고하고 간다는 뭐 이런 거네요. 얼굴 보고 가는 거에 면담 뭐 맞나? 아 면담 잠자는 면담이구나 이게.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네. 종섭이라 써 있잖아 저기 64 40기. 아니 그 얼굴을 봐야 그래도 면담인데. 면담도 안 보고. 그리고 오죽하면 이런 만평이 실리겠어요. 네, 신문에. 그러니까 64 45기인 방사청장을 만나서 40기인데 선배인데 누워서 잠을 자고 나 잘 테니까 면담했다고 해. 네, 그리고 방사청장은 망이나 본다. 아, 그래 망보고 있구나 이제 보니까. 그렇죠. 주무시는데 불침번이나 서라. 아이고 참. 자 우리 윤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저거를 얘기해볼까요? 바로 잡으려면 윤 대통령이 지금쯤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뭐 하고 있는지. 네. 아니 근데 민생토론회 안 한다고 했는데 23번째 민생토론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소식을 지금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용인서만 2번째 민생토론회. 아니 안 간 지역도 있는데 왜 용인 가가지고 2번씩이나 민생토론회 하는 거야? 야당에선 이원모 후보 지원 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국 순회 23번째 민생토론회인데 경기 용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첫 민생토론회도 용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번째로 간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 여기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지역 맞춤형 공약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뭐 이 대선 때 이런 얘기를 막 했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를 하면서 용인을 반도체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을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을 하고 퇴임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총선용이다라고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고. 선거 개입 아닌가 대통령? 그렇죠. 특히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사단 막내로 각별하게 신임했던 이원모 전 비서관이 최근 여론조사상 열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야당의 이러한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한다라고 한국일보가 기사를 썼고 한국일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네. 경향신문에도 측근 이원모 맞아요. 출마 기간 윤 대통령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이렇게 써 있고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노골적으로 측근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돼 있고 동아일보에도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이 총선 판세가 혼전 양상을 빚는 용인갑에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참모인 이원모 전 비서관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여당 후보를 향한 지원 사격이 아니냐는 지적 나온다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윤 대통령이 지금 측근 챙기고 이럴 때가 아닌데 오히려 측근을 더 챙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주기환 씨를 민생특보로 막 임명을 하고 이원모 후보를 챙기러 지금 용인에 또 가고 거기서 막 내가 반드시 공약 챙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하는 거야 대체? 이종섭 대사를 임명 철회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이런 상황이면. 아까 조선일보 우리 사설을 좀 자세하게 전해드렸잖아요. 대통령 소통 똑바로 하고 대통령이 또 똑바로 하라. 지금 뭐 유체이탈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변화해야 지금 이거 선거도 치를 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요지부동 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종합하면 보세요. 의료 공백도 이 중재도 안 먹혀. 그렇죠? 그렇지. 민생 얘기하는데 시민들은 한동훈 그냥 보고 지나치고 가버려. 민생도 안 먹혀. 네. 그다음에 인사도 안 돼. 소통도 안 돼. 야 이게 타짜 같네요. 네. 모두 안 돼. 모두 안 돼. 그럼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조선일보가 왜 일면에 우리 지고 있어요를 왜 했냐. 네. 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칼럼 제목이요. 40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이 김대중 칼럼이 이렇게 안 쓰는데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일부러 제가 크게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김대중 씨가 이 칼럼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모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건 맞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그래도 배워나가고 있다. 예. 뭔가를 갖춰나가고 있다. 그래도 어쨌든 보수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동안에 부단히도 노력하셨다. 예를 들면은 뭐 전체주의 세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종북 세력 뭐 척결하고 뭐 이런 네. 거는 어쨌든 정체성을 네.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다. 뭔가 공도 있다. 그리고 귀중한 업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는 크게 3번 배우고 있다. 부인 건이 그렇고 김건희 여사 건을 얘기하는 그게 거죠. 배우는 거야? 네, 배웠대요. 모르겠어, 하여튼. 네. 맞아가면서 배우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공천 건이 2번째고 공천권이. 의사 파업 건이 3번째다. 당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한 발 양보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 말은 쉽지만 나는 역대 대통령에게서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그는 그런 점에서 조금씩 대통령직에 적응하며 대통령학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 총선에서 지면 원래 여소야대로 출발을 했지만 이거를 여대 야소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여소야대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이렇게 써놨어요.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전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결단이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무슨 결단을 말하는 걸까? 탄핵은 아닐 것 같고 뭘까 대체? 5년 내내 아무것도 못하는 대통령직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리셋 한번 할 것이냐? 이 후임에게 기회 한번 줄 것이냐? 이게 내각제 국가 같으면 그렇죠. 총리를 내려면 되지. 국회 예산 한번 던질 것이냐? 그래야 이제 재선거를 하니까. 그치. 근데 대통령제 예산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직을 던지고 내려와서 대선 기회 한번 줄 것이냐? 조기 대선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잘공갈에 가까운 얘기. 잘공갈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먹히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선거 치면 대통령 내려와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보수 좀 똑바로 정신 차려. 네. 그것을 누구에게 보내는 신호냐 이게 결국은. 그래서 중앙일보 1면을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 보시면 1면에 유권자 분석이 있는데 사실은 아는 얘기입니다만 60대 이상 2030보다 많은 첫 선거 1395만 실버 표심 변수 더 커졌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사는 결국은 실버 표심, 그러니까 노인층, 고령층 유권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역대 최다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도 고령층 유권자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각 당이, 각 세력들이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노년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기사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박스 기사가 있는데 네. 이 박스 기사 내용, 박스 기사가 아니라 뭐 이거는 인터넷은 박스 기사인데 지면에는 박스로는 안 넣었는데 다른 지면으로 그 관련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대목이 이겁니다. 인구수 큰 차이 없지만 파급력 다를 수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네. 총선 최대 변수로 고령화가 부각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의 간극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인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서면 연령별 투표율을 반영하지 않은 여론조사 수치와 실제 투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응답자의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즉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인구 분포와 유사하게 수치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야당이 유리하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왔잖아요. 네. 조선일보 1면도 지금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1면에 배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수치 보정 항목에 투표율을 반영하지는 않는 거다라고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4년 전 21대 총선만 봐도 60대 투표율 80%, 70대 그쵸. 이상은 78.5%였는데 20대가 58.7%, 30대가 57.1%, 40대가 63.5%로 60대 이상 고령층 투표율에 비해서 20%포인트 가까이 이 아랫세대가 낮았더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60대 이상이 전면적으로 투표하러 투표에 나오면 나서면 여론조사하고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 여기 인용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 씨 칼럼 같은 거 누구에게 이 위험 신호를 SOS 신호를 보내는 거냐? 고령층한테 보내는 거죠. 우리 그동안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윤 대통령한테 표 한번 더 던져주십시오.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난리가 났지만 아무것도 안 먹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음.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콕스를 보시는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표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본인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변에 투표 안 하기로 맘먹은 사람들을 음.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이 칼럼을 아마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거꾸로 해석할까 봐 걱정된다. 그래서 자해 공갈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윤 대통령의 독해력으로 제가 볼 때는 빨리 하야하라고 칼럼을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까 봐 걱정이 된다 정말. 근데 칼럼이 애들러서 돌아가지고 써놔가지고. 제 생각에는 역으로 우리 탄핵당할 수 있어요가 메시지의 전면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막판 선거 막판에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내세우면서 보수층 특히 60, 70 세대 결집하라. 이 결집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탄핵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탄핵 얘기한다. 지금 보수 언론이 막 치잖아요. 네. 탄핵 계속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간파해야 된다. 오늘 이 마지막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보수층한테도 그렇고 지금 뭐 이재명 아니면은 야권한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조금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늘어졌는데요. 시간 더 맞추고 더 잘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더 분들이 열심히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인기인들이 계시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